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극적으로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는 이런 뒤집기를 또 한 번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보합권에 끝난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2% 넘게 주저앉았고 S&P 500도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락하면서 시장을 마쳤습니다. 이래서 최근에 끝을 모르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도 어쨌든 미국 시장의 그런 상황을 알고선 출발했기 때문에 상당히 출발 자체가 불안한 출발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출발 당시에는 0.3%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승 출발을 해서 오늘은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래나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는데 이런 처음에 상승으로 끌고 갔던 거는 금융투자였어요. 금융투자가 매수에 나서면서 근데 이제 개인들은 처음에 좀 매도를 했었어요. 코스피에서. 그러다가 바로 빠르게 이제 순매수 쪽으로 개인도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만 초기에는 계속해서 물량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늘려갔죠. 그러다가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매수를 다시 이렇게 좀 늘리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지수를 좀 플러스권으로 이렇게 돌려 놓긴 했지만 이게 반등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어정쩡한 반등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떨어진 거에 비해서 너무 반등이 미약하니까. 그래서 그냥 무늬만 반등 같은 모습을 하루 종일 보이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기관도 토탈로 이제 마이너스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순매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한 2,5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한 반면에 연기금이 1,200억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연기금은 10거래일째,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 하루 빼고는 10거래일째 계속해서 지금 상당한 강도로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가 2,500억이 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179억을 순매도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45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79억을 순매도한 걸로 집계가 됐고 개인은 2,264억을 순매수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702.24포인트, 그러니까 2,700을 가까스로 버텨낸, 그래서 어제보다 또다시 0.41%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초기 출발은 좀 약간 반등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때는 살짝이지만 지수 900을 회복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오전에 이제 바로 또 마이너스권으로 주저앉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코스피처럼 플러스권으로 상승을 했다가 오후 2시가 넘어서면서 이 시장이 조금씩 더 심한 강도로 좀 주저앉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판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시지만 상당 부분이 반대 매매 물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끝에 와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커졌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도 있지만 스탁론 반대 매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 봐서 스탁론 반대 매매가 줄을 이뤘을 가능성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지수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882.09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83%가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연일 시장이 지금 뭐 하루 빼고는 그냥 계속해서 지금 뭐 폭격을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 좀 보면 오늘은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네,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대선 주자 중에 한 분이 그 탈원전 백지화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힘입어서 그쪽이 좀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글로벌 에너지 그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이제 원전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사태에서 보시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앞으로 이 에너지를 상당히 무기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러시아의 그런 에너지 무기화 정책의 우려, 뭐 이런 거에서 다시 이제 원전의 중요성이 좀 확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신규 그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만에 13,01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10,000명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제 전체적인 대응 체계 자체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자가 검사를 해야 돼요. 스스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키트 같은 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뭐 특히 이제 PHC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그 신속 항원 진단 키트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래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금리 인상 이제 내일 또 아침에 우리가 FOMC 발표를 들을 건데,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 운영 수익, 이 투자 수익 같은 거가 좀 이렇게 수익성이 확대되는 걸 기대하는 보험 쪽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올랐고, 또 게임도 다시 이제 반등을 오늘 보여줬어요. 그거는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메타버스 또 NFT를 탑재한 그런 게임들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돼서 오늘 그쪽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 대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얘기 좀 하죠. 근데 그 질문을 이제 댓글에 그렇게 해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3,000부터 팔라 그러지, 이제 와서 뭐 무슨 중계방송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근데 뭐 이제 장이 하도 빠지니까 그러시겠죠. 근데 이제 아시지만 뭐 저는 뭐 이 무속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막 이렇게 맞히는 이런 영적 기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시장의 상황이 그 3천 갈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죠. 근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서 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의 예측 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3천 넘어갔을 때부터 제가 일정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 뭐 강조해 드린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얘기해도 잘 들리지도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못 맞췄죠. 못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뭐 시장이 되는 게 늘 그럴 수 있죠. 저도 정말 귀신같이 그걸 어떻게 맞히겠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제가 뭐 바닥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을 잘 다듬어서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리는 게 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요새는 뭐 어떤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매일 뭐 이 양반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댓글 그냥 이렇게
그분은 그거를 카피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오히려 이제 그분이 안 오시면 제가 좀 왜 오늘은 안 들어오시나 뭐 이러는데, 예. 뭐 그분도 뭐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흔한 말로 그냥 시중에서 쓰는 말로 돈 잃고 속 좋은 놈 없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있으면서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존경하는 은사님, 그분은 뭐 경제학 박사인데 유명한 그분도 깨지는데, 뭐 도수가 없어요. 그분도 깨지면서 저한테 이제 막 제가 이제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볼멘 소리 하실 때도 있어요. 그분 동창이 임원인데도 전 그때 이제 과장 정도 된 이제 직원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막 볼멘 소리 하신 분도 계세요. 왜 그때 네가 안 말렸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데입니다. 오늘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좀 위안이 될까? 지금은 뭐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태스크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위안을 드릴까?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이거 알게 되는데 지금은 참 힘들거든요. 그 순간을 가는 길이.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줬지만 이제 그 내일 아침에 우리가 듣게 되는 그 미국 시장도 어제 간뜩 일단 유보해 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미리 땡겨서 연준이 희망적인 얘기를 해줄 거를 미리 환영합시다 하는데 시장은 반대로 들은 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이렇게 되반등하는 걸 성공했는데 어제는 그냥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가가 그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내일 아침에 전해질 거고 또 그거에 따르는 반응을 미국 시장이 어떻게 했는가도 우리가 이제 동시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우리한테 어떤 반등의 구실을 제공할까 발판을 마련해 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또 계속 신경 쓰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할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이거를 얘기한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푸틴 대통령 마음이잖아요. 이게 뭐 언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미군도 8,500명인가요? 그래서 이제 나토에 파견 대기 명령 내리고 막 이랬기 때문에 준비는 다 끝난 겁니다.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미리 으르렁대면 원래 안 싸운다. 이제 이런 거를 거기에 이제 한가닥의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이건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갖고 그 러시아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바뀐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게 시험에 이게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중국이 본격적인 그 행동 저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러시아가 뭐 단순히 거기서 일어나서 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값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대중국에 대한 안들이 굉장히 그 조항이 크잖아요. 그게 이제 정리가 끝났다고 그러죠. 뉴스에 보면. 그럼 보면 이제 거기에 뭐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이런 거 하지 말고 중국에서 이런 거 생산하는 건 하지 말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기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을 하려고 할 텐데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상당히 파급이 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국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압박을 하고, 군대 보내겠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예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후르시초프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설치할
간다. 뭐 그럴 때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제 글로 막 가고 있어요. 그때도 극적으로 이제 이게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게 협상으로 끝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협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도 전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전쟁도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쨌든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골치 아픈 점이 지금 시장에 있는 데다가 더 우리는 또 내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라는 또 이런 게 있어서 시장이 더 복잡해졌어요. 우리 시장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지금 주변 시장에 비해서 더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또 이것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우리는 이제 내부적인 수급이 요동칠 이런 문제. 근데 사실 이것도 내일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지. 우리가 걱정한 것만큼 수급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 이것도 사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측건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 시장에 단기적인 수급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 큰 세 가지가 우리 시장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놓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자고요. 그러면 지금이 뭐 엄청난 그 세계의 금융위기가 왔던 과거의 사례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충격을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뭐냐면 그동안에 유동성이 풀려갖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 이제 과대하게 오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죠.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좋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언제 시장이 우리한테 자, 그럼 지금부터, 자, 걱정 끝났으니까 자, 이제 좀 사라. 그 니네가 어느 정도 사면 그때부터 올려줄게. 이런 적은 없어요. 올라갈 때도 거의 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시장은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좀 빠질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 좀 팔아. 그러면 팔고 난 다음에 내가 빠져줄게. 이런 적도 없어요. 시장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상 시장에는 이런 두려움에 대한 공포하고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있어요. 이걸 동시에 우리한테 두 개를 다 내놓는 겁니다. 항상 시장은 그래요. 그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희망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서 두려움의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훨씬 크고 희망에 대한 기대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뜻 손이 안 나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되짚어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정확한 판단을 했으면 그때가 오히려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 그 희망의 기대감을 엄청나게 줄 때가 사실은 조심해야 될 때, 매도를 고려해야 될 때.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렵고 막 두려움의 공포가 올 때가 사실은 매수를 고려해 봐야 되는 시기. 이게 동시에 시장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뒤늦게 시장이 변한다면 우리가 그걸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뒤쫓아다니게 되고, 그런 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이 2022년 올해 1월 말에 지금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두려움과 희망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느끼면 느끼는 것만큼 한쪽에는 희망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시장이 뭐 계속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실수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서도 희망을 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됐어라고 희망을 확인하면 이미 시장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반등과 하락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해라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되면 팔 생각을 해야죠. 익절을 해야 될 생각에 정작 이제 우리는 그때 뭘 살까? 이제 좀 희망이 보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2020년 2년 전에는 우리 시쳇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지팽이를 갖다가 지팽이를 심어도 과일이 열리는 그런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뭘 가릴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그런 좋은 시장은 오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팔 시간, 살 시간 이거를 시장이 우리한테 넉넉히 제공하는 그런 호사는 이제 당분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이제 맞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올해는 1년 내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연한 게 여러분 뭐예요? 유동성은 줄여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그래도 이게 지속적 상승 이런 거, 2년 전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팡이에서 과일 열리던 시절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대응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생각이 오르는 거와 떨어지는 거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쪽에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 희망을 느끼면서 팔 수밖에 없고 이런 시장이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제 그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이제 8.15 모니터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딱 간단해요. 이게 뭐냐? 두렵다고 손절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손절하면 진짜 손해다. 그러니까 두렵다고 손절하지 마시라. 그거.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어떤 일정 제한적 규모를 자기가 딱 정해놓고 실적이 괜찮은데 이런 상황 때문에 낙폭 과대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의 이 명단 쉽게 얘기하면 부족 같은 거죠. 이런 명단은 이미 제가 연말 특집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낙폭 과대됐을 때 분할해서 일정 부분만 사는 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왜냐하면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때니까. 그 다음에 현금 보유 비중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 반드시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시켜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좀 지켜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주 이렇게 해서 가면 또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2월 중순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또 지켜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시장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러다가 뭐 갑자기 또 주가 좀 오르면 또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2월 중순까지는 그런 거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만 잘 보고 계셔도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간 뭐 시장이 빠져서 기분 좋은 날은 없죠. 시장이 빠져서 기분 좋은 날은 없으니까 오늘도 굉장히 마음이 좀 그러실 텐데 이제 뭐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빠지는 거가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일이 이제 진짜 중요한 날인데 내일은 뭐 하루 종일 여러 가지로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